그날 오후 잠 못 이루는 나나네에 특별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맞습니다. 벌써부터 미아홍철 쌤의 솔루션이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쌤도 예외는 아니죠. 숨어있는 양이들을 찾아보는데요. 아, 저기 끝에. 소파 끝에. 제가 촬영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1번 자세. 요겁니다, 이렇게. 안녕. 네네, 냥이 앞에선 체면도 내려놓는 법. 그냥 옆집 사는 아저씨야. 그래도 많이. 아우, 미아홍철 쌤요, 제가 아니고요, 저 나나가 문제예요. 본격적으로 나나의 문제적 행동을 확인해 볼 텐데요. 매일 밤 물을 달라고 울었던 나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처음에는 장난식으로 이렇게 줬는데 이게 습관화가 3년 동안. 3년 동안. 근데 이거에 대해서 또 보호자분들의 특성도 공통점이 있어요. 전형적이기는 해요. 이런 경우가 많다고요? 우리 집 고양이가 물을 혹시 덜 먹어서 못 먹어서 병이 나지 않을까? 그 걱정이 좀 많으신 분들, 고양이 건강 상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을 때 이런 걱정, 근심 걱정과 함께 고양이들의 어떤 처음에 호기심이 딱 만나게 되면 지금의 행동 결과로 귀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고양이에 대한 집사의 건강 염려증과 냥이의 호기심이 만나 시작됐던 것. 그렇다고 달라는 물을 안 줄 수도 없고 또 물을 너무 적게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하루에 먹어야 되는 수분 섭취량 하면은 체중당 40에서 50ml 정도를 추천을 드리고, 근데 이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이 양보다 적게 먹으면 고양이가 아파요가 아니라 이렇게 챙겨 먹으면 사람이 보통 한 2리터 이상 하루에 물을 먹으면 좋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도의 개념이에요. 그 양을 정해놓고 무조건 못 먹으면 우리 집 고양이 큰일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기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독 샤워기 물에 집착했던 나나. 집사를 힘들게 하는 요 나쁜 버릇 고칠 수 있을까요? 온도 맞춰주고. 아, 온도도 맞춰주시는구나. 네, 그래서 이러고 이제. 고양이. 야, 진짜 까다로운 고양이를 만들어주셨네. 고양이가 원래 상온 정도의 물 온도를 좋아하긴 해요. 그래서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정도. 그럼 집사님이 지나치게 잘 맞춰줘서 벌어진 일? 고양이들은 물 맛을 좀 알거든요. 실제로 이거는 진짜. 논문에 있어요. 사람에 비하면 고양이 미각은 물에 있는 어떤 산소 포화도라던가 아니면 미네랄 성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알아챌 수 있어요. 물 맛을 알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행동 강화가 되는 거예요. 강화된 행동 패턴도 문제지만 나나가 샤워기 물을 고집하게 된 건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데요. 엄마, 관심 받고 싶어요. 오늘 나 지금 너무 심심해요. 또는 외로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이의 개념이 훨씬 더 크죠. 지금 그러니까 나나가 밤에 집사를 깨워서 이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거는 그냥 집사와의 놀이예요. 상호 교감 놀이를 물 마시는 걸로, 샤워기에 있는 물을 마시는 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잘못된 하나의 상호 교감입니다. 중요한 건 나나가 물 마시는 거를 엄마 관심 받는 그거에 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너무 위험한 도박이에요. 물은 필수적으로 충분히 먹는 게 당연히 좋은 건데 엄마의 관심을 받아야만 물을 먹는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는 당연히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빨리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네. 고치는 대신에 나나가 충분히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최선의 환경을 오늘 만들어 드릴게요. 나나만을 위한 미아홍철쌤의 처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 전에 뭐 쓰셨던 물그릇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이야, 없는 게 없을 정도로 물그릇 종류가 다양한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양이들이 어느 순서로 좀 그릇에 대한 기호성이 좋을까요? 왼쪽부터 유리, 스테인레스, 독이, 플라스틱 순인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맞춰보세요. 집사님은 어떤 순서로 선택했을까요? 네. 유리, 이렇게. 유리, 도자기, 스테인리스, 플라스틱. 플라스틱. 오,
맞나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유리랑 사실 도자기는 거의 같은 수준으로 보고 네.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그리고 사실 플라스틱은 추천하지 않아요. 세균이 생길 위험이 있어서랍니다. 중요한 건 물을 얼마만큼 채워주는지도 중요해요. 평소에 물 채워주시면 어느 정도 채워주시는지 여기 한번 채워보실래요? 평소라면 이 정도? 가득. 이거는 잘하신 게 맞아요.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실 때 수염이 여기 물에 닿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싫어해요. 아무래도 물이 깊이 있으면 얼굴을 들어가면서 수염이 옆에 물면에 닿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젖는 것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물은 최대한 이 그 표면 자체 최대한 가득히 채워주는 게 사실 맞아요. 지금 물 마시는 그러면 위치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정수기 여기 있고 여기 하나. 아 여기가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고양이는 물 마시는 이제 그릇에 대한 선호도는 일단 판단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물을 얼마만큼 채워줘야 되는지도 이제 아셨는데 위치도 되게 중요해요. 집에서 여기 위치는 바로 현관문 앞. 더 불안한 네, 상황. 밖에서 발소리가 난다거나 이랬을 때 좀 더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물 마시는 위치도 가능하면 안쪽 공간으로 옮겨주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마실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벽에 우리가 다 붙여놓는데 고양이 한 마리 이렇게 들어가서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벽에서 띄워주는 게 애들이 안정감 느끼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집안 안쪽에 정수기를 배치하고 추가로 다양한 물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배치해두는 것이 포인트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주는 이런 장난감들이 있어요. 네네. 이런 움직임을 줘서 고양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물 근처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장난치면서. 네, 장난치면서 찍어서도 먹고 아무래도 더 자주 물 근처에 오다 보면 한 번이라도 먹는 기회가 더 생기거든요. 신기하다. 이거. 만약에 우리 집 고양이가 좀 겁이 많다, 이렇게 소리 나는 걸 싫어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에 탁구공 같은 거 한두 개 띄워놓는 거예요. 톡톡톡 치면서 물에 더 친숙해지도록. 요것도 추가로 배치를 할게요. 아이들 왔다 갔다 할 때 김목인 이쯤에다가 둘게요. 자, 여기 환경을 만들어줬다면 나머지는 양이들의 몫. 하지만 물을 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보챘던 나나. 우는 행동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울면 속으로 한번 딱 이렇게 엥? 팔짱을 끼라고요? 팔짱을 끼고 나나가 나한테 집중을 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내가 다른 공간 한번 쓱 갔다 온다거나 해줄 건데 너가 울어서 보채서 하는 거는 이제 안 해줄 거야. 다만 변화가 더디고 쉽지 않기 때문에 집사들의 노력과 인내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 나나가 밤에 새벽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아빠도 사냥놀이 중에 한 번은 직접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해줘야 돼요. 이게 기본 루틴으로 돼서 집에 있는 엄마, 아빠와 모두 서로 이제 교감이 생겨야지, 그래야지 나나가 불안감도 적어지고 밤에 엄마만 찾으면서 보채면서 우는 것도 줄어들어요. 선생님이 다녀간 이후 부부가 머리를 맞대고 뭘 하나 했더니 장난감 아닌가요?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왕이면 물의 문제도 있었으니까 물로 하는 놀이를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걸 지금 구매한 거거든요. 물을 혼자서 마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했다는데요. 샤워기 물만 좋아했던 나나도 신기한지 한참을 바라보지만 흐르는 샤워기 물만큼 관심을 가지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겠죠. 나나도 이제 고치고 베키는 나나만 괜찮아지면 괜찮아질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또 남편도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없으면 또 저도 받을 일 없을 거고, 스트레스 안 받다 보면 또 이세도 생기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가족이 늘어나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진짜 제일 저의 바람, 희망이죠.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베키가 물그릇 물을 마셨다는 것. 나나가 안방에 있는 물그릇 근처로 갑니다. 그리고는 할짝할짝. 시작이 좋은데요, 그쵸? 집사님, 조금만 힘내셔서 나나 잘 부탁드려요. 왜 그러는 거야?
공포에 떠는 소리를 냈었어. 이거 다 먹었대. 밥상을